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곽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한 명으로 압축될 수도 있고 완전히 결정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다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또 결선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한 방에 이제 끝내는 게 소모전을 줄이는 일이 됩니다. 이거 양자 대결이 되면요, 쪼개져요. 이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원큐에 한 방에 이제 끝나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 홍준표 그리고 저기 한동훈 측도 말이죠. 서로 이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선 과정 없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득표해서 그냥 끝내겠다 이런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장난질만 없다 그러면요, 1차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당원 투표,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무당파라 그러죠. 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이번에 이제 선출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아시아 투데이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그 코프라라고요. 여기 이제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인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홍준표 한동훈은 미시한 차이로 홍이 조금 앞선 것 같아요. 큰 수치는 23이지만 23. 얼마 이런 수치에서 한동훈보다 조금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요게 홍준표 한동훈은 같지만 미시한 차이로 홍준표가 2위. 뭐 이렇게 되면 김문수 홍준표 둘이 올라갈 수도 있고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이 잘 모름 같은 이런 5%, 그리고 없음이 10%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어떤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럴 경우에 김문수 쪽에서 1차전에서 끝날 가능성도 조금 이렇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이제 보여집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좀 전에 이제 날아온 문자를 보니까요, 보수 대통합 후보 김문수입니다. 내일까지 책임당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발표된 최신 여론조사 아시아투데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김문수 후보는 31%를 얻어 23%를 기록한 2, 3위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1등 후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압도적 1등 김문수, 진짜 단일화, 진짜 대통합으로 이재명을 격파하겠습니다. 1등 후보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재명을 잡는 데는 김문수 같은 이런 인물이 이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로 맞춤형 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본게임 딱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경기지사를 했잖아요. 비교되는 것도 많고,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지나왔던 그 인생 스토리라 그러죠. 뭐 서사라 그러죠. 그런 것도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장점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막판에 이제 대분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건데요. 여기는 역선택이 이제 들어가기 힘들죠. 이런 구조가 되면은 4월 25일에서 26일 동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여론조사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면 그 펜앤마이크라든가 데일리안, 뉴데일리 이런 우파 언론에서 조사하게 되면 김문수가 항상 1위를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큰 차이로. 그때 나오는 또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에이스 리서치라든가 여기 이제 코프라 이런 쪽 말이죠. 여기서 조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자주 보는 그 MBS라든가 한국갤럽이라든가 그런 데서 조사하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가 진짜냐 이걸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요, 상당히 큰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네요. 코프라.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저력 있는 후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면은
지금 오늘 투표를 많이 했겠지만 아직 투표 못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내일 하루까지 투표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자가 갈 거예요. 책임 당원들에게 가니까요. 책임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김문수 쪽으로 몰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대표하고 소위 우파를 대표하고 자유를 대표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을 대표하고 정통의 맥을 있는 인물. 그렇게 보면요, 이 김문수 후보가 진짜 독보적입니다. 이런 후보 다시 찾기 힘들어요. 한동안 정치 무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저기 광장에서 아스팔트에서 이제 태극기 세력들과 이제 운동을 했지만,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떠나 있었던 적도 오래 있고 당원이 아니었었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 기간이 꽤 길었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다소 불리한 요소가 조금 있긴 해요. 그러나 자, 김문수가 경산호위 위원장 되고 그리고 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 그 후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문수란 이름 석자를 뚜렷하게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와, 진짜 이런 분이 다시 없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꼿꼿 문수라고 이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지난번에 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 이제 출석한 우리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전부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서영교가. 그때 국무총리야 다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딱 한 사람, 안 일어난 사람이 김문수 이 사람 한 사람이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랬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용기와 강단, 소신, 배짱 이런 거 없으면 저 좌파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좌파하고 싸울 수 있는 그거는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강단으로 싸워야 됩니다. 용기 그리고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홍준표가 잘 싸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 말만 했지 그렇게. 김문수 후보는 실제 운동권에 있을 때부터 그런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과거가 있는 거지. 한동훈도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지. 전과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패는 것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 반대적 입장에서 수세적 상황에서 저 힘센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번에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 몇 마디 잘한다? 매끄럽게 그냥 말 졸졸졸 나온다고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이 여소야대잖아요. 지금 뭐 여당 야당도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민주당이 얼마나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습니까? 그 200석 아닙니까 사실상? 그 막강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면은 진짜 말만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주고받고 할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안 했거든. 기브 앤 테이크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경색되면서 전국이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버렸죠. 계속해서 저들은 법을 들이대고요.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법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부권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홍준표 같은 사람이 다른 용 빼는 수 없습니다. 그냥 주고받고 웨이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쪽 좌파들이 좋아하는 법을 받아준다니까 이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용 빼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분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광장에서 자유투사로서 아스팔트 우파로서 싸울 때 그 김문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만하게 이 정도 어떤 제도권 안에서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 정도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저 김문수 저거 뭐야? 저 부정선거 저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거 안 되겠어. 이렇게 나갈까봐 조금 두렵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번 이 경선 과정을 전부 주관하는 게 이 중앙선관위 K보팅이거든요. K보팅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만인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이 일정한 지지율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벗어난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펜앤마이크하고 여론조사 공정이 만들어낸 조사를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이대로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이제 무당파,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40% 가까이 나와요. 40%. 그때는 나경원이 있을 때였었는데, 나경원 지지율까지 더하게 되면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무응답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세를 올리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던데요. 지금 뭐 사회 재단체, 소위 우파 단체라고 하는 요즘은 또 중도 단체, 중도 보수 단체들도 꽤 많이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더라고요. 무슨 전문가 집단, 교수 집단, 그리고 뭐 원로 그룹, 그리고 중도 그룹 이런 쪽에서도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김문수의 그 위력, 저력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감없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데요. 자, 나중에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요. 김문수로 가야지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덕수 지지율 패턴을 보게 되면요. 이분은 전라도 출신인데다가 다소 중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파 쪽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비토하는 이 여론도 만만치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 조합으로 가야지만이 1 더하기 1은요, 3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요, 한덕수 플러스 홍준표가 되면 이건 2밖에 안 돼. 그대로 2야. 한동훈도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효과가 안 납니다. 오히려 한동훈이 한덕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한덕수 플러스 한동훈은요, 1.5 정도밖에 안 될 거래요. 더 떨어진다니까. 2도 안 나와. 기본이 2인데도 2가 안 된다니까.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정통 우파 보수 전체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범보수를 이끌고 나가는 이 김문수 쪽으로 가야지만이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 라야지만이 3이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3이 되는 거예요. 그 3의 힘으로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 거지. 자, 아무튼요, 자, 결과 곧 나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더 큰 대임을 맡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